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선대위 출범을 좀 빨리 해서 그 상황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 그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대위는 언제쯤 출범하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공천이 거의 끝나가니까 준비하고 있을 테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 유시민 선대위원장을 주장하다가 김현 의원한테 나가서 혼났거든요. 아, 그래요? 아, 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뒤로 또 유시민 선대위원장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있더라고요. 회원들 촉이 이렇게 좋다. 결과적으로 좋아야 될 텐데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일단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적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재명 대표의 악마화를 우리가 2년 가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마화 속에서 2년 되면 살아남을 사람 대한민국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아서 이번 총선을 지휘할 텐데요. 제가 곽상원 위원장의 종로 지역구 가서 창신시장 가서 한 연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저렇게 요약적으로 시대의 문제를 저렇게 호소력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과거에 이 사람이 이랬지. 그래서 우리가 사이다, 그 사이다. 그리고 그 촌철살인을 좋아했는데 정말 2년 동안 너무 고생해서 그게 무뎌졌다가 칼침 이후로 이재명이 나타났다. 이재명이 돌아왔다.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번 총선이 치러지길 바라고 예를 들면 다른 선대위원장들이 이재명 대표가 부족해서 보완하는 이런 선대위 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그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치르고 뭐 예컨대 김부겸, 정세균 이런 그 도와주시면 되죠. 근데 이분들이 뭐 거절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로 그거는 나왔거든요. 사실 무근으로 일단 사실 민주당에서 요청한 바가 없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유시민 선대위원장이 할지 말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라는 희망을 담아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건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부터죠. 어제 종로, 오늘은 영등포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쭉 이렇게 선거 유세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경선이 끝난 지역 혹은 단수 공천된 지역 이런 데 가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남양주에 와서 사랑하는 민희 누님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나. 의원님이 누님이세요? 아니 지난 대선 때 그 대선 유세인가 뭐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러 갔죠, 저는. 근데 다 현역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쭈뼛쭈뼛 있으니까 저를 발견하고 올라오라고 하셨죠.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님 오셨네? 올라오세요. 해서 올라갔더니 저 그 사랑하는 누님 그러던데요. 와, 누님이었구나. 그러면서 언론에 나가서 저 근데 되게 저희 동생 같죠. 오늘 최민희 의원님 진짜 오늘 왜 이렇게 귀여우셔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방송에 나가서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 실드 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는 사랑하는 누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거는 안 됩니다. 경선을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11시 25분 25초, 26초 지나고 있는데요. 약 4분 후에 그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혁신당 대표죠. 접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 뭐 혹시 PIP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다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의 다른 채널로도 이원 생중계가 아마 지금 되고 있을 텐데요. 이 투샷 어떻게 보십니까?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 저는 이 두 분이 다 이렇게 만나는 건 두 분 다 역사에 대한 자신감의 결과라고 봅니다. 역사에 대한 자신감의 결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있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둘 다 매력적이에요. 사진. 그러니까 조국 교수는 워낙 교수죠. 표정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런데 제가 매불쇼에 나온 조국 교수 봤는데 와, 김갑수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데 정말 야무져졌더라고요. 그래서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우리가 많이 읽던 러시아 소설인데 정말 강철처럼 단단해졌구나.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달라졌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칼침까지 맞으면서
이렇게 민주당을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플러스 한동훈 위원장하고 만나는데 정말 경륜 있고 패기 네. 있는 정치인과 어린 그 철부지가 만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요새 겉으로 온화함까지 생겼어요. 그건 아마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사람의 네. 질적 변화가 아닌가. 네. 그래서 두 분이 만남이 정말 아름답다. 국민 보시기에. 그리고 진보적이며 개혁적인 지지자 보기에 아름답고 안심이 되는 장면인데 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촛불 조국 장관 서초동 집회? 서초동 집회 촛불 누나잖아요. 네. 언니이고. 근데 네. 저는 민주당 몰빵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민주당이라 소속이 민주당 몰빵하고 마음만은 조국 신당에게 네. 혁신당에게 마음을 드리고 물리적인 표는 민주당 몰빵 최민희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 몰빵론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현장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노사모 하셨던 30대, 40대 노사모 하셨던 분들이 20년 후에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오신 느낌을 제가 현장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젊은 청년 중년층이 이제는 장년층이 되셔가지고 현장에 많이 오셨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시민들의 열망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모여서 물방울이라고 본인들이 이제 표현을 하던데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전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권이 200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저는 200석 관심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란 늘 우리가 이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민심과 근사치에서 선거를 치르냐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역할 분담은 이런 겁니다. 조국 장관 팀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팀은 윤석열 검찰 정권, 검사 독재 종식을 위해서 미친 듯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국 장관, 조국 인재 영입위원장이 얘기한 우리가 건너야 될 건 검사 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이다. 너무 좋은 카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나 민주당은 수권 정당 민주당은 민생 파탄과 맞서 싸우고 민생 파탄을 중단시킬 수 있는 쪽이 저는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민생이 너무너무 어렵고. 아니 앞서 권인숙 의원님 그 용인의 지역구에서 만난 어떤 시민분은 오늘 저녁 먹을 쌀 살 돈이 없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그런 민생 파탄에 대해서 그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자 감세로 인해서 50조 이상이 감세됐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님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공약, 그 입으로 말씀하신 공약, 그 공약이 몇 조요? 800조? 900조? 이러고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걸 비판하고 중지시키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사실 민주당 내에 이번에 보잖아요. 김영주 의원, 서른 의원. 이거 윤석열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공천 못 받았다고 나가잖아요. 그게 중진들의 다수라면 그럼 민주당이 검사 독재 종식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역할 분담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쪽이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하여 제가 지역에서도 확인한 건데 자기는 중도인데 그 정말 윤석열 이 정권은 이상한 정권이다. 엉망진창이고 자기 아내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딨냐. 아들 특검도 다 받았다. 이러시는 분인데 조국 혁신당을 지지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역은 민주당 뽑고 조국 혁신당 비례준다 그래서 아니 민주당 몰빵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자기는 투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국으로 인하여 투표할 마음이 생겼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우리가 바람이 되자 이제 이런 얘기를 진짜 했어요. 바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21%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더 확장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한 질문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서대문 갑구 지역구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100% 전당원 투표로 후보자 선출하려고 하다가 네. 룰이 변경이 돼서 전국 권리당원 70%, 서대문 갑구 권리당원 30% 이제 이렇게 변경이 자,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여러분이 겁니까? 왜 불편하다고 저에게 물으시는지 모르지만 예. 이거는 우상호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결정입니다. 우상호 의원 불출마했는데요. 아니요. 우상호 의원이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 30%가 서대문 갑구. 과합이니까요. 서대문갑 권리당원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상호 의원이시라고 저는 봐요. 당원들. 네, 당원들은. 네. 그리고 지역 지지자들도 사실 우상호 의원은 평이 좋아요. 우상호 의원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7대3으로 바꾼 거는 지도부가 우상호 의원을 굉장히 배려한 룰 변경이라 오히려 언론은 네. 왜 우상호 의원에게 이렇게 하냐? 그러면 당이 답하겠죠. 지역위원장이다. 네. 그리고 서대문 갑이기 때문에 네. 서대문 갑 권리당원들에게 네. 기회를 더 많이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은 전부 민주당이 뭘 하면 어떻게 문제점을 집어넣을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더 발전하고 더 꼼꼼해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거 다른 사람한테 물었으면 또 쩔쩔맸을 거예요. 그러나 저처럼 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예, 장 기자님.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5대5여야지 왜 7대3이냐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시는 말은 분. 나올 수 있죠. 예, 왜 5대5로 해도 뭐 괜찮습니다. 예. 예, 예.